미리 제가 자가 진단표 보내드렸는데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진단 안 해 보셨다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의외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토지를 봤을 때 토지의 가치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토지 투자 중개 개발의 핵심 키워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가장 기본적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도 의무는 건축법 도로에 접하는 것이다. 건축법 도로는 5가지다. 맞습니다. 건축법 도로에 접하는 것이 접도 의무라고 건축법 44조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접도 의무는 뭐냐? 대법원은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가 접도 의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건축법 44조의 단서에 접도 의무 예외가 있는데 허가권자는 그 예외에 맞다면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예외는 건축법 허가 기준에 맞아야 하지요. 그리고 사유지인 경우에는 통행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인데 통행권이 있는 또는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된 현황 도로도 포함될 수 있는데 허가권자는 사유이면 무조건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고 있죠. 다음 토지 중개 투자 개발의 핵심 키워드 두 번째 시간에는 건축법 도로란 무엇인가? 건축법 2조 1항 11호 도로를 말한다는 것이죠. 건축법 도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과목에 2조 1항 11호 과목에 국토계획법 도로, 도로법 도로 이런 것들이 있고 법정 도로죠. 남욱에는 지정도로가 있는데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의 법정 도로도 포함된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시설 녹지로 단절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법 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 도로에 연결을 하려면 도로 통행에 자동차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청의 지정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 라고 대법원 판례에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권자가 허가나 신고 때 지정한 도로는 건축법 도로이고 이 건축법 도로는 사실상 공로입니다. 누구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애매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중개 투자 개발의 핵심 키워드 세 번째 시간에는 사도법의 사도는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롭다. 사유인데도 통행이 자유로운 그 근거는 사도법 9조에 있습니다.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지 못한다고요. 예외는 사도에 있습니다. 4조에. 사도법 4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이 있으면 법정도로로서 공로이다라고는 질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계획, 노선지정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노선지정이 공고되어야만 법정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법 46조의 건축 후퇴선 공간과 47조의 건축선 제한 공간은 같은 공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 후퇴선은 기존의 현황도로가 주로 골목길이 되겠죠. 현황도로가 건축법 기준에 미달될 때는 그 중심선에서 좌우로 후퇴하는 선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후퇴선은 신고 대상이 아니면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47조의 건축 제한 공간은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 토지 중개 투자 개발의 핵심 키워드 네 번째 시간에는 현황 도로가 공로이면, 이 현황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2조 1항 11호의 도로 이외의 도로, 그러니까 사실상 도로도 포함될 수 있고요. 사유지 현황 도로, 국공유지 현황 도로, 이런 모든 걸 포함한 현황 도로가 공로이면 접도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 라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공로는 접도 의무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나 허가권자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법원 판례로 허가 담당자를 설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로 여부는 어떻게 가려야 될 것이냐? 공로로 건축 허가가 가능하니까 우리는 공로 찾기에 주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그건 제가 쓴 건축과 도로 책 2장에 공로 찾는 순서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별도로 공부를 하시고요. 다음, 마을 안길 및 농로의 너비 구조 기준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안길의 및 농로는 도시지역에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비도시 지역에 있죠. 그런데 마을 안길의 및 농로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령에 없습니다. 너비 구조 기준은 법령에 당연히 없고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 조례에 너비 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대응하면 될 겁니다. 다음 토지 중개 투자 개발의 핵심 키워드 다섯 번째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20년간 사용해 왔다면 그런 도로는 나에게 통행지역권이 있다. 이 통행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통행지역권이 있다고 대법원이 요건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 맹지인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죠. 그런데 그 요건에 맞다면 얼마든지 이 통행권이라든지 또는 지하의 매설권 등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인지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맹지는 통행 권한이 없어도 나한테 뭐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채권적이든 물권적이든 통행 권한이 없어도 나를 맹지로 만든 이웃 토지 소유자로부터 양보를 받아서 진입로를 만들 수는 있으나 세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본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로는 대법원은 일반 공중욱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일반 공중욱 통행로를 공로라고 합니다. 근데 공로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 소유자 맞습니다. 대법원 2020-229, 239에는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 중개 투자 개발의 핵심 키워드 여섯 번째 시간은 공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폭이 제한된 도로이다. 그렇죠. 공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를 공로라고 하니까 일단은 소유자의 민법 211조에 의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폭이 제한되는 것은 아주 기본이죠. 내 땅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막을 수 없는 이런 것이 이제 공로인 거고요. 그런 것은 자기가 스스로 동네 사람들한테 공로로 사용하라고 제공했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으면서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거나 허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또는 대법원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택지 분양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로라고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례 법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서 허가 담당자를 설득하면 될 것입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 토지를 점유하면 부당이득이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포장을 했으면 불법 점유가 돼서 허가청이나 그러니까 지자체나 또 그걸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이면 지자체는 무조건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배타적 사용수익권은 포기 제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공무원들이. 특히 민법에 대해서는 자기들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락을 무조건 받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포장한 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용락이 필요 없다. 맞습니다. 지자체는 어떤 사유로 포장을 하든,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를 매설하면서 지상을 포장을 했던, 아니면 뭐 가스를 공급을 하든 전기를 공급을 하면서 지하에 매설 그런 것들을 해서 상수도라든지 이런 걸 매설을 하면서 지상을 포장을 해서 도로로 제공을 했다면 당시 소유자로부터 동의사가 있었을 겁니다. 새마을 사업도 마찬가지고 마을 수건 사업으로 포장을 한다면 당연히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것이나 왜 그러면 그 근거가 지금까지 안 남았느냐? 다른 부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나 도시과 개발행 팀의 그 서류가 동의서가 남아 있다면 좋은데 그 동의서는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했다면 5년 지나면 재정감사 받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포장한 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수가 필요 없는 것이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소유자 동의서라든지 기공 승낙서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음 토지 중개 투자 개발의 핵심 키워드 7번째입니다. 비도시 지역의 도로는 대부분 마을 안길로서 공공시설이다 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비도시 지역의 기반시설인 도로는 우리가 비도시 지역을 개발할 때는 기반시설이 당연히 물론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기반시설은 도로가 확보가 아주 기본이잖아요. 진입로 없는 건 개발 행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도시 지역에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가 법정 도로인데 그 도로가 거의 없어요. 왜? 비도시 지역 면적이 워낙 넓잖아요. 그 넓은 데다 도로를 법정 도로 계획을 다 기본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다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국토계획법령과 별표 1의 2 그리고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허가 기준이 위임되어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은 국토의 약 16%, 그중에 주거상업공업지역,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상공에는 국토의 한 4.3%, 3%이다 보니까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합하면 약 95% 정도 됩니다. 그 넓은 지역에 그 도로라든지 개발 어떤 허가 기준이 법령으로 정하기에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조례로 위임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또 우리는 공부를 해서 지자체를 설득을 하면 되겠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건. 다음에 이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부가 제정한 개발행위 운영 지침보다 상위이다. 맞습니다. 이건 국토계획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발행위 운영 지침 1-2-2에 보면 조례가 지침보다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자체 조례를, 도시계획 조례를 공부하는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본 강의 때는 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만, 다음 토지 중개 투자 개발의 핵심 키워드 8번째 시간 내 공부할 내용은 태양광 등 특수 공작물의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있다. 맞습니다.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뭐 마을로부터 이격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률로 상향하는 걸로 고시가 되고 시행령에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곧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이런 이격거리 제한들이 법령에 정한 기준만 적용되는 게 됩니다. 다음 이제 물 점령 허가로
예를 들어서 하천, 소하천, 국어, 공유수면 이런 이제 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맹지가 되는 경우, 그때는 이제 물점 용어가 세 가지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고, 또 주민 협의로, 건축법에 의한 이웃끼리 협의로 자유롭게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물점용 허가는 공유수면 허가라고 하는 공유수면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하천법, 소하천, 뭐 국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국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맞는데, 주민협의는 이웃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 법령과 조례에 정해져 있는 지역에만 주민협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도로법에 있는 농로 또는 농도는 비슷한 것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상 비슷하지 않습니다. 사용은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거죠. 농지법의 농로와 농어촌정비법의 농로에 대응하는 것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있는 농도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 토지 중개 개발 투자의 핵심 키워드 9번째 시간, 허가권자는 지자체장이 주가 되겠죠. 수익적 행정 처분인 개발행위 허가에서 공익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이라는 건 조건과 부담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허가권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도 부관, 뭐 진입로를 확보해라, 뭐로 어떻게 하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 많습니다. 다음, 법원은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판단을 독자적으로 한다. 독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민사든 형사든 행정이든 소송에 있어서 독자적 의견을 갖는 것이 원칙인데, 이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공익적 판단의 여지를 존중해서 독자적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고, 다만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불어 맞았다면 우리가 그 불어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하면서는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뭔지 찾아서 판사를 설득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은 이제 우리 변호사가 해 주겠으나,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고 허가권자의 공익적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승소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민사와 형사 이런 거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에 대해서 고충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허가를 넣는데, 건축이든 개발행위든 무슨 허가를 넣는데, 허가를 넣어서 불어 맞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충민원을 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하는데, 이 단계별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도 전에는 그냥 할 수는 있지만 행정심판 할 수 있는 90일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나와서 이의신청이 끝난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90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맹지 탈출 강의 9시간의 교육 목표를 본다면, 이제 건축법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 국가 최고 유권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 판례로 판시한 사항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공무원은 어길 수가 없는 거죠.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왜 안 따르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 대법원 판례는 지금 당신이 신청하는 사례와 다르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판례 법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판시사항과 판례 법리를 공부해서 담당자를 설득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설득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공로는 아까 일반 공중의 통행로인 공로는 대법원 판례 법리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에, 공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 즉 소유자도 막을 수 없는 그걸 이제 공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민법으로만 공로 여부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법으로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과 공법으로 그 접도의무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본 강의에서 강의 설명해 드리겠다는 것이죠. 사전심사, 사전결정, 심의, 사전심의 및 상급기관 컨설팅을 받는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처리를 맹지 탈출에 대해서 허가청하고 협의를 하다가 밀렸을 때 허가청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은 후에 고충민원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허가를 넣었다가 불허를 맞아서 이제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행정소송은 최소화하고 주의토지 통행권 및 시설권 소송을 적극 활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왜? 행정소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법원도. 그래서 행정소송은 가급적 안 하는 쪽으로. 다만 주의토지 통행권이나 시설권 확인 소송 등은 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소유자를 상대로 또 시설권 소송이든 주의토지 통행권이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할 때도 많아요. 국가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해야 될 때가 많은데 거기도 최대한 설득을 해야죠.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그 설득하는 것을 대법원 판례로 설득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본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다는 것입니다.